오늘 주정하며 글쓰기 시작합니다. 자, 논설문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친 글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논설문의 특징으로는 주관성,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과 주장 의견이 드러나는 주관성이 있고, 그리고 타당성,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성, 이 논지 전개가 이치에 맞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체계성, 논리의 전개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명확성, 전달하는 의미나 표현, 용어 등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게 논설문의 특징이 있고, 논설문의 구조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일단 서론을 보자면 글을 쓰는 동기나 목적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여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해야 되지. 그리고 글의 흥미랑 관심을 유발을 서론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가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론은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강조하며 앞으로의 전망이 독자에 대한 당부의 말을 덧붙이지. 그리고 이제 이 논설문에 있는 방법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면서 읽고, 글의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읽고, 글쓴이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하며 읽고,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띄고 있는지, 중구난방으로 가면 안 되니까 글의 내용이 일관성이 띄고 있는지 판단하며 읽고. 자, 읽는 게 이제 여기 논설문 읽는 방법이고, 다음 설명문과 논설문의 비교를 한번 볼게.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일단 설명문을 먼저 볼게. 설명문의 목적에는 전보 정달이 있고, 성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설명적이지. 그리고 구성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와 있고, 읽는 초점에는 설명 대상과 중심 내용의 파악이 있고, 논설문을 보자면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 있고, 이 성격에는 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게 있지. 그리고 구성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읽는 초점에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게 이제 읽는 초점이자. 주장하는 글이란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쓰는 글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주장하는 바를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주장하는 바를 간결하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가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될 점이야. 주장하는 뒷받침하는 근거의 조건에는 이제 타당성, 신뢰성이 두 개가 있는데, 조건에는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해야 한다. 분명히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을 보자면 총 5가지가 있는데, 계획하기. 일단 첫 번째, 계획하기. 주변에서 문제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두 번째, 내용 떠올리기. 주장과 관련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며 내용을 마련하고, 떠올린 내용 가운데 주장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근거 마련하기. 기사, 책, 통계자료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근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며 근거를 정리하지. 네 번째로는 내용 조직하기. 서론, 본론, 결론이나 문제 해결 구조를 활용해 개요를 작성하고,
활용해 개요를 작성하고 여러 측면의 근거를 마련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여야 하고 다섯 번째 표현하기. 이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주장하는 글을 쓰고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과정, 이 다섯 가지만 알아봤어. 이제 문제 한번 보자. 친구들은 게임을 마음대로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요즘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 게임, 우주에 아무리 때를 써도 게임은 안 돼. 게임을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고 친구들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본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게임이 창의력이나 순발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 우주의 말이 일리가 있네. 첫 번째 문제 볼게. 두 상황에서 우주의 말에 부모님이 반응이 다른 까닭을 말해보자.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야? 일단 설득력 차이지.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게임을 하고 싶다는 주장에 설득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선생님도 옛날에 닌텐도 알아? 닌텐도 옛날에 진짜 갖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닌텐도가 그래서 옛날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안 사주고 선생님 부모님이 안 사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항상 이제 시험 성적으로 그래서 받았지. 자, 넘어갈게. 다음. 자, 수아가 주장하는 글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첫 번째, 요즘 잠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나도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낮에 힘들었던 적이 많아. 첫 번째, 수아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이지. 요즘 잠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보인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시기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볼까. 자, 이 수아가 주장하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학교 신문이 이제 글을 실을 매체이고, 자, 그럼 예상 독자는 학교 친구들이다. 세 번째,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타당한 근거의 타당성이 나오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요소, 근거의 타당성 첫 번째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정확하면서도 인상적인 방표현을 잘 활용해서 글을 써야 해. 이제 두 번째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요소, 적절한 표현. 여기 보면 인상적인 표현을 잘 활용해야 돼. 적절한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수아가 글에 담으려는 주장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정순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선생님도 잠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 많이 자면 12시간씩 자. 근데 그치. 근데 이제 원래 청소년 시기에는 수면이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키가 쑥쑥 크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점이고, 다음, 수아가 글에 들어갈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여기 충분한 수면을 마인드맵인데 여기 보면 뭐 충분한 수면 효과, 청소년 수면 부족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수면의 의미, 그리고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거는 근데 주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 자, 수아가 떠올린 내용 가운데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보자. 여기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데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거 주장하는 글과 안 맞지? 낮잠의 효과. 낮잠의 효과도 안 맞고. 자, 수아의 글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자. 여기 보면 뭐 학업 성취에 관계가 있고 권장하는 수면 시간 등이 있지. 자, 다음 수아가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첫 번째 인터넷 기사. 한국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18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민 평균보다 1시간 적어. 일단 소제목만 먼저 볼게. 그래서 이제 소제목만 봐도 이제 이 인터넷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다른 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짧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 이게 이제 내용이고. 두 번째 책. 나는 이제 책인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제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신체적 문제를 알려주고 있지 책에서.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잠을 계속 못 자면 피로를 더 느낄 뿐 아니라 짜증이 늘고 우울증에도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도 있다. 결국에는 잠이 부족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건강상에 생길 수 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자, 세 번째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이제 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이 7.2시간임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 8시간은 수면 시간만큼 깁니다.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그냥 청소년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전혀 주장하는 글과 안 맞는 내용이다. 이 아까 그 수아가 주장하는 글과 전혀 안 맞는 내용이다. 어쨌든 통계 자료 내용을 보면 이제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수면 시간만큼 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주장이 전혀 안 맞지? 자, 다음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고 있는데 충분한 수면 효과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결론은 기억력과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수면 시간이. 보면 막 성적이 30%뭐 이상이 좋았다 실험 결과도 있고 있네. 그리고 이제 뭐 뇌는 전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킨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매체에 나와 있지. 자, 수아가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다른 나라의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까 이거 보면 인터넷 기사 1시간 차이 나지? 1시간 차이 나고. 자, 잠이 부족하면 몸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짜증이 늘고 우울증도 걸리기 쉬워지는 등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가 이제 아까 책 내용인데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아까 책에 나와 있었지. 그리고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그 의미 없는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통계 자료를 봤어. 이건 이제 다른 통계 자료. 자, 실험 결과 잠을 충분히 자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학업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아까 여기 인터넷 백과사전이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나온 내용이고. 자, 수아가 수집한 자료와 그 자료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연결해보자. 자, 수아의 주장이 뭐야?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는 청소년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아까 1시간 부족하다 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까 뭐였어? 책 내용이었지. 잠이 부족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진다 했지. 그리고 나는 잠을 충분히 자면 학업에 도움이 된다. 아까 그 통계 자료였는데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 글이고, 나는 이제 잠을 충분히 자면 학업에 도움이 된다. 자, 이에서 수아가 근거를 말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자료를 찾고 근거로 활용하지 않는 까닭을 말해보자.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인터넷 수면 시간과 인터넷 수면이래. 인터, 인터넷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이 똑같다는 말은 자료는 알맞지 않지. 타당성이 부족한 자료고 여기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타당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나와있지. 자, 다음 수아가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작성한 개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이제 내용을 조직한 거야. 소론 본론 결론 논술문으로 이제 작성한 건데, 자, 소론. 잠이 부족해도 힘든 학생이 많은 현실. 자, 이제 읽는 이의 그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 아니지. 약간 여기도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선생님 학창시절에 선생님도 부족해서 쉬는 시간 그 10분마다 잤던 게 생각이 나. 학창시절에 그런 거 예를 들면서 서론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 그리고 이제 본론에는 이제 주장을 하지. 이제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근거 1, 2, 3이 나와있지. 이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아까 이거 뭐였어? 아까 인터넷 기사. 우리나라의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짧다. 다른 나라에 비해 1시간가량 적게 자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근거. 건강을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약간 책 내용이지? 책 내용을 두 번째 근거로 썼어. 잠이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로는 학업을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충분한 수면으로 기억력 등 학업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아까 이게 뭐였지? 아까 이게 인터넷 백과사전을 이용해서 근거 세 번째를 말하고 있지. 자, 결론은 충분한 수면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 자, 이제 첫 번째 볼게. 수아가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까닭이 무엇일까? 공감과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지? 그치, 공감과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고. 수아가 글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려는 방법을 말해보자. 자, 다양한 관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근거를 마련했고, 마련하려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그치, 이런 방법을 썼지. 자, 이제 수아가 완성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충분한 수면이 꿈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나요? 혹시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있지는 않나요?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지, 이 두 문장이. 저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가 잠이 모자라 낮에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몇 시에 자나? 다들? 선생님은 늦게 자면 2시, 빨리 자면 11시에 자긴 하는데 핸드폰 보다가 거의 늦게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다음 문장 갈게.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힘겹게 버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면이란 곧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죠. 충분한 수면. 이 충분한 수면 정확한 단어로 정확히 제시했지. 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근거가 나오네. 이제 근거 1이 나오네.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보다 1시간가량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수면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아까 그 인터넷 기사를 근거 1로 쓴 거고. 자,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은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책 내용을 말해주는 이제 책 내용 쓴 것 같아. 한 책에 따르면 잠이 부족하면 생체의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병에 걸리기 쉽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를 더 쉽게 느끼고 짜증이 들며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치? 약간 원래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잠이 부족하면 나중에 진짜 살이 쪄.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있다는데 뭐가 부족해져서 살로 간다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결국 잠을 적게 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4시간 자면 진짜 4시간 자고 막 그러면 진짜 하루 버틸 때 좀 힘들어 정신적으로.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학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마지막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본 거. 수면 시간에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습득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야 학습한 정보를 두뇌에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이 수면이 부족한 학생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0%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 학창 시절에 그랬는데 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 같아. 진짜 보면 신기했어. 선생님은 진짜 안 잤는데. 그래도 자 다음 이게 아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근거, 그 백과사전이고, 수면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명언을 이용한 거지. 명언을 이용해서 이제 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잠을 줄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꿀잠이 아닐까요? 비유적 표현을 한 거지. 꿀잠. 충분한 수면 시간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 여기 보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지. 이것도 비유적 표현을 쓰면서 이 주장하는 글의 설득력을 높이지. 자, 이제 볼게. 수화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를 생각해보자. 자,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글을 짧고 간결하게 시작하여 읽는 이에 관심을 유발했지. 그리고 수면 시간의 의미를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고, 꿀잠, 그리고 꿈을 이루는 지름길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장을 인상적으로 제시했지. 자, 평가는 넘어갈게. 자, 이것도 넘어갈게. 다음. 주변 사회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글쓰기. 자,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이거 여기 보면 예시로는 다회용기를 바르게 사용하자도 있고, 과도한 핸드폰 문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이거 위에 보면 이제 위에 다회용기 바르게 사용하기를 주제로 마인드맵을 한 것 같아. 자, 이제 이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보자. 첫 번째 자료. 이제 KBS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2년 이상 꾸준히 쓰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KBS에서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자료도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나온 자료 같아. 플라스틱 다회용 컵이 일회성 행사용 선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재사용률이 낮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고, 세 번째 자료를 보면 리바운드 효과란 환경을 위한 행위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리바운드 효과. 다회용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만 할 경우 일회용품보다 더 큰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뭐 카드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아. 자, 마련한 근거는 환경을 지키려고 만든 제품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리바운드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다회용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만들었지. 이제 근거들 만들었고, 이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해보자. 제목: 잠든 텀블러를 키우자. 서론: 가정 내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들을 발견함. 선생님 집에 텀블러가 진짜 많아. 선생님 어머니가 약간 스타벅스 텀블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 한 진짜 20개는 있는 것 같아. 자, 본론을 넘어가자면 주장하는 게 뭐야? 다회용기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자, 근거로는 환경을 지키려고 만든 제품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리바운드 효과가 생기고,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다회용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환경 보호 효과가 있고, 오래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결론을 보자면 사회 용기의 올바른 사용으로 환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지금 막 드라이브 스루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에다가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자, 이거 이제 위에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얼마 전 우리 집 수납 10개 발견했다. 그 똑같네. 선생님이랑 똑같아. 학교 행사에 기념품이나 책을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 디자인이 이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것 등 종류도 다양했다. 대부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넣어두거나 몇 번 사용하다가 새로운 텀블러가 생겨 생각 없이 방치한 것들이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서론이지. 자, 이처럼 이제 근거가 나오죠. 근거. 이제 이처럼 환경을 지키려고 만든 제품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땡땡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텀블러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종이컵보다 24배, 24배나 있어.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13배 많다고 한다.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텀블러를 몇 번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만 할 경우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지. 첫 번째 근거 1. 여기 근거 2. 여기 이제 근거 2가 나오네. 하지만 어떤 다회용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앞선 텀블러 실험 결과도 텀블러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다. 하루에 음료 한 잔을 각 종류의 컵으로 마신다고 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주, 종이컵은 한 달 만에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어선다고 한다. 즉, 텀블러를 꾸준히 쓰면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과 달리 텀블러는 수천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오래 쓰기만 하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나오겠지, 여기. 자, 이제 다음 내가 쓰는 비평문. 이제 비평문이 뭔지 알아야겠지? 자, 비평문이란 어떤 작품에 관한 해석이나 가치평가를 담아 일정한 의견을 쓴 글. 약간 평점 평점을
글로 쓴 거지. 비평문을 쓸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의 근거에 평가를 내려야 되지. 그리고 작품을 보지 않는 독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해야 되고,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평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돼, 비평문 쓸 때는. 자, 이제 볼게. 위에 글 볼게. 자, 이제 이거 비평문 한번 읽어볼게. 영화 엘리멘탈 봤어?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선생님은 아직도 안 봤어. 자, 엘리멘탈은 다양한 원소들이 모여드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물, 불, 흙, 공기의 4가지 원소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원소들은 한 도시에 살지만 서로 다른 특성 때문에 갈등을 겪으며 서로에 관한 편견과 오해가 커져갔습니다. 엘리멘탈의 전체 줄거리가 나오지, 처음에. 자, 그 중에서도 엘리멘트 시티에 가장 늦게 들어온 불 종족은 다른 종족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배척당합니다. 하지만 불 종족 엠버와 물 종족 웨이드가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자, 이제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 라고 이제 들었어. 내려왔네. 실수. 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그리고 사랑을 키운 두 주인공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물이 불에 의해 끓어오르는 놀랍고도 신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는 화학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여기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첫 번째 아까 평가 보였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자, 이제 다음 볼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지. 정우도 정우고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뭐 있으니까. 자칫 흔하게 여길 수 있는 주제를 원소라는 신선한 소재와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상황 묘사로 전달한다는 점이 이 영화의 색다른 매력입니다. 또한 각각의 원소가 지닌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이나 우리 사회의 여기 아까 맞다, 이거 안 했네. 자, 영화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 네 번째 평가가 나오는데, 또한 각각의 원소가 지닌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이나 우리 사회의 고민과 갈등을 현명한 시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평가지. 영화의 가치가 나오는 거. 앞으로 우리도 엠버와 웨이드처럼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름의 경계를 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오는데, 이제 문제 볼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가 이제 이 영화의 주제고, 이 영화에 관한 교수님의 평가가 뭐가 있어? 서로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아까 첫 번째 근거지. 자, 두 번째 근거, 화합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근거. 아까 그 물과 불의 화합. 그리고 세 번째, 신선한 소재와 참신한 상황 묘사가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아까 그 위에 보면 여기 세 번째 근거. 자, 네 번째, 우리 사회의 고민과 갈등에 관한 현명한 해결책이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아까 나왔던 근거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인상 깊게 본 영화를 고르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평가해 보자. 자, 선생님도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선생님 주토피아 2를 봤어. 재밌더라. 엄청 재밌어. 자,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여기도 주토피아를 봤나 봐.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영화의 특징. 뭐 주디가 연설을 통해 피시자나 포시자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주제를 전달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거 있네. 영화에 대한 아의 평가는 주인공을 조롱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차별받는 여러 동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인한 갈등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영화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썼고, 자 다음 이제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할게.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를 선택해보자. 첫 번째,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 근거가 타당성 오지.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논리적이고 주관적이어야 된다. 아니지. X지. 자, 세 번째,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도 X지.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네 번째,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오지. 다음 글의 문제점을 찾고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말해보자. 교복을 없애주세요. 1980년대, 90년대, 80년대는 교복이 없었다고 선생님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교복 참 불편했어. 입어야지 뭐, 규율인데. 자, 교복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저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교복 대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복 디자인이 유행에 뒤처져서 제 주변에는 교복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교복을 없애야 됩니다. 자, 이 글을 보면 교복 없애달라는 주장이 근거로 불편하고 유행이 뒤처진 디자인으로 인한 학생의 교복 비선호를 들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라고 볼 게 어렵지. 이게 왜? 근데 선생님 교복 편했는데 왜 옷 살 이유가 없어?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어쨌든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타당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해야 글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자, 이제 다음 볼게. 다음 단어에 알맞는 뜻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자, 근거는 어떤 얘기나 판단, 주장 따위가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그리고 타당하다는 이의 일치에 보아 옳다. 설득력,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이야. 자, 이제 가로 세로 풀이를 참고하여 숫자말 풀이를 완성해 보자. 가로풀이, 자물자누님. 자, 여기 수우면, 그리고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해두는 능력을 기억력이라고.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뭐란다? 습득이라고 하지. 네 번째,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하고, 몸에 관한 것을 신체적이라고 하지. 자, 세로로 볼게.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나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고, 배워서 익힘을 학습이라고 하고, 마지막,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